네, 앞서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모두 막바지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쟁점 사항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면 조사를 일단 앞두고 있는 검찰이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수백 개의 질문지를 만들어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언론사에 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뇌물죄 혐의 입증이 될 텐데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쪽에 일단 질문부터 보면요. 네. 질문만 이게 보통 100페이지가 넘는다 하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묻습니다. 왜 길게 물으면 유도신문이 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그 답변을 길게 해야 증거가 되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질문만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역대 최고 양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혐의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작게 보면 13가지 정도 되지만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재단 뇌물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이제 그 블랙리스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사권 남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호성 비서관 외 공무상 비밀 누설. 크게 그 세 가지인데 네. 직권남용하고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은 비교적 이게 형량이 가벼워요. 예. 뭐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가볍다. 근데 뇌물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아주 이게 중한형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구속 여부나 모든 게 뇌물의 어떤 성패에 달려 있다. 그래서 뇌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가 내일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게 한웅재 부장은 이게 그 저하고 대학 연수원 다 동기라가 좀 논평이 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예. 예. 아마 이게 그 이원석 부장은 27기인데 아마 이게 그 한웅재 부장과 달리 정통 특수통. 옛날에 이게 왜 삼성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있잖아요. 네. 좀 이게 그 특수부의 어떤 수사 길만 걸어온 정통 특수맨입니다. 그런데 그 한웅재 부장은 이제 그 형사 8부장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원석 부장에 비해서는 어떤 일반 형사건인데 네. 아마 이번에 그 재단 K재단 미르재단 있잖아요. 그 대기업 수사를 맡으면서 아마 이게 그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동기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듭 물어보기 좀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인물인지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 아까 말했지만 이 이원석 부장은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예. 우리나라 이게 최고의 특수통의 계보를 이어가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자리가 좀 이게 특수부 요직만 거쳐왔고요. 예. 대검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굴직굴작 사건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웅재 부장은 이때 특수통으로서 그래 유명한 분은 아닌데 예. 일반 형사부로 쭉 왔잖아요. 형사 8부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박 대통령 사건을 맡으면서 예. 주로 이제 그 특수본 1기부터 쭉 이게 특검부터 이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왜 재단 뇌물 사건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예. 아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 등 어떤 피고인들하고 대질 신문을 가질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혹시 아닐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 뭐 필요성은 있을 수 있어요. 예. 대지라는 게 말이 엇갈리는 부분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예. 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질문만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예. 그럼 이게 또 대통령이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답변을 길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휴식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끝에 조서를 다 읽어보고 서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몇 시간 걸립니다. 옛날 우병우 수석은 거의 6시간이나 걸렸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자정전에 조사 끝나도 새벽까지 가거든요. 왜 네. 조서를 다 꼼꼼히 읽어보고 마지막에 서명 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질까지는. 예. 이게 또 대질은 일반 조사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다 예.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물리적으로 내일 대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일단 검찰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철저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 변호인이 자택으로 들어간 걸로 읽혀지고 있는데 어떤 방패를 어떻게 철저히 준비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대변인 역할하는 그 손범규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예. 그분도 이게 동기인데요. 그분이 이게 이번에 말했잖아요. 항상 이게 그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네. 이 말이 이게 그 기존에 우리 헌재에서 대변 그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뭐 크게 그 사익 추구가 없었다 또는 선의였다 이런 이제 그 큰 그림 또 여론전 이런 부분은 이게 그 기존에 어떤 헌재에서 변론했던 분이 역할을 담당하고 예. 그다음에 그 유형아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은 원래부터 이게 그 검찰 담당 이게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이분은 이게 세세한 나뭇잎까지 나무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검찰의 진술들 기존에 서류들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분석해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유형아 변호사가 예. 아마 이게 입회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예. 검찰이 9명 변호인 중에 보통 이게 1명 정도 입회를 허용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유형아 변호사는 아마 구체적인 미시적인 부분, 나무
그다음에 나머지 변호사들은 큰 그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담당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변호인단 구성을 봤을 때 어떤 논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을지 그리고 좀 검찰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고받을지가 좀 상당한 관심인데 어떻게 이게 될 그 것으로 논리는요. 보시- 예.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재단은 선의로 했고 그다음에 이거 개인적으로 사익 추구한 게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뇌물을 공익재단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이게 공익재단으로 받은 돈은 빼내기 어려워요. 예. 최순실도 이게 9억 사기 미수에 그친 것처럼 네. 따라서 이게 그런 논리로 아마 뇌물은 방어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직권 남용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당한 인사권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분 보장 1급 이런 건 정당한 인사권이다. 이래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나 조윤선 이분들이 했고 예. 나는 이게 모른다. 모르세.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각 쟁점에 따라 이게 그 나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공무상 비밀 누설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연설문 정도 그 컨펌 받으라 했는데 예. 아마 이게 그 정호성 비서관이 약간 이게 과잉 충성 내지 이게 지시를 오해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도 할 것입니다. 네. 네. 양측이 다툴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거는 이게 그 역대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이 네 번째 예. 출석이죠. 아마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은요. 우리 그 아예 그냥 거부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 따라서 이게 체포영장에서 완전히 강제로 끌려온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런 전철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물론 그때는 이게 대검 중수부예요. 예. 스스로 출석했는데 저는 이게 방식은 당연히 그 뭐 박 대통령도 당연히 스스로 아마 이게 출석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탄핵당한 대통령도 경호 경비는 그들에게 받습니다. 네. 최장 10년간. 따라서 이게 아마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아마 이게 그 교통 신호 같은 걸 조작해 주기 때문에 예. 최단 기간이 한 10분 정도 하면 이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이 차량을 타고 검찰 청사로 들어가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토라인의 메시지도 저는 이게 그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일단 이게 국민에게 무조건 송구하다. 예.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예측하건데 예. 일단 이게 그 처음에는 사과는 좀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경계의 담장을 낮춰가지고 최순실 씨와 어떤 비리 또는 이게 국정농단에 막지 못해서 정말 국민에게 죄송하다. 예. 일단 이게 사과는 먼저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 내가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바는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게 그 검찰에서는 성실하게 조사 입에서 모든 이게 진실을 밝히겠다. 네. 이 정도 이게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지난 12일에 사저 앞에서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물론 이제 예측하시기로는 앞서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그저 이런 메시지만 만약에 남기게 된다면 글쎄요. 여론은 어떻게 그걸 바라볼까요? 그렇죠. 이게 그 민경욱 대변인 전한 그 메시지는요. 예. 사실 이게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이게 불복하겠다. 예. 이 정도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 큰 차이는 없겠지만 왜? 예. 어차피 이게 대통령이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범죄 인정하면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다만 그 톤을 약간 낮춰서 우리 역대 박 대통령 말한 것 중에 아까 경계의 담장을 해서 최순실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정도는 표현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처럼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 이런 것보다는 예. 검찰에서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 정도 이게 톤을 낮추는 거는 낮추되 예. 다만 이게 그 범죄를 인정하거나 뭐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보니까 정확한 조사 장소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출석 이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을 아마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일반적인 예측처럼요. 네. 10청 특수부로 저는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7청 형사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게 그 좀 보안이 약간 이게 그 10청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그 특수부는 워낙에 중요 사건을 많이 다루고 네. 중요 인물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이게 문을 키도 여기 들어갔어도 다시 이게 철문을 또 열고 들어가야 되고 예. 이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이게 그 일단 10층에서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13층에 먼저 올라가서 네. 거기 보면 이제 13층에 정말 검사장이든 1, 2, 3차장 방이 다 거기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검사장이든 아니면 1차장, 노선권 차장이든 거기서 이게 한 10분 정도 예. 티타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0층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사의 모든 언론인들하고 뭐 저희를 포함해서요. 특보를 준비하는 뭐 취재 기자나 앵커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이요.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혐의가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조사는 언제 끝이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이제 귀가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인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쪽에 그 노무현 아마 대통령 때도 13시간 가까이 이게 걸렸고요. 예. 아마 이게 노태우 대통령 17시간 이상. 그 당시에 이게 중수부에는 침실도 있고요. 예. 샤워실 다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20시간 이상도 조사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중앙지검은 그런 시설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 13개 혐의를요. 네. 다 이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마 이게 그 며칠에도 안 돼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검찰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예. 이 말에 이게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 거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거는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예. 오히려 이게 진짜 쟁점이 되는 뭐 뇌물 부분 예. 이런 이제 핵심부터 바로 치고 들어간다. 오전부터 네. 이렇게 보고요. 이게 12시가 넘으면 자정이 넘으면 또 이게 대통령의 동의 없이 피해자 동의 없이는 못 해요, 법에. 따라서 이게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12시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그 12시 전에 가급적 끝내려고 할 거고요. 예. 아마 이게 조사가 12시 전에 끝나도 아까처럼 이게 읽어보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질문만 100페이지면요. 예. 예. 이게 답변까지 치면 400~5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책 한 권이에요. 이걸 이렇게 꼼꼼히 또 읽어보고 예. 다 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12시 전에 끝나도 한 3~4시 돼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나 다른 이제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 새벽 늦게끔 나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새벽 2~3시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동의가 없다면 12시 전에 끝내야 된다. 모든 게 법에 피해자 동의 없으면요. 철야 조사는 안 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그럼 3시에 왜 놓느냐? 아까 조사는 12시는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법은 적법하잖아요. 예, 예. 다만 이게 읽어보는 게 일단 이게 피해자만 읽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옆에 그 변호사가 앉아 있죠. 네. 변호사도 이게 읽어보고 변호사도 다 서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이게 그 시간이 아. 아까처럼 최저 3~4시간. 그래서 이게 우병우 수석은 양이 적은데도 6시간 꼼꼼히 시간을 줬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나중에 증거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새벽에 노는 거예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최대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 여부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 대통령의 진술 태도.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부인으로 나가면 그건 어차피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그 포토라인에서 그 대통령의 우리 그 진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게 국민의 여론을 상당히 좌우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나 예. 또는 이게 포토라인에서 그 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게 그 3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뇌물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회장. 이분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그러면 뇌물 준 사람은 1,000억 1조를 줘도 5년 이하의 가벼운 징역이에요. 예. 근데 받은 사람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에요. 예. 그럼 이게 형평에 맞춰서 준 사람은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이게 빼면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예. 저는 이게 첫째 이재용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블랙리스트도 그래요. 지금 이게 김기춘 실장부터 조윤선까지 5명이 구속돼 있어요. 예. 네. 그럼 이게 가장 위에서 시킨 그래서 이게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블랙리스트도 빠져나기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비서가 혼자 구속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시킨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아마 이게 밑에 그 공무원들이 20~30명 가까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혼자 영장 청구 안 하기는 검찰에서 상당히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검찰은 이게 특검하고 비교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검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도 필요한데 특검하고 비교해서 네. 저는 이게 그 청구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대선 전에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한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 관심 가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글쎄 시기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래 지나도록 전액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어요. 예. 우리에게. 예. 따라서 이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불행한 일이 그 기간 중에 예, 예.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이번에는 검찰은요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다. 빨리 결정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물론 이게 대선도 대선이지만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또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수사 끝나면요 빠르면 1, 2일, 네. 늦어도 이게 2, 3일 안에 신병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3일이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진짜 결론을 내는 거네요. 그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예. 우리에게 그 극단적인 불행한 예. 일이 생겼잖아요 국가적으로. 예,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조속하게 결정 내리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고 예. 또 이게 대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정치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속하게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쯤 우리 결찰 수뇌부는 결심이 서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그 요식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 결정을 했다. 영장 청구 쪽으로 저는 이게 결심이 서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내일 오전 9시 30분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